2025년 9월 대한민국 트로트계는 물론 전국이 들썩이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다. 온라인 투표 플랫폼 트로픽에서 진행된 모든 행사에 어울리는 진정한 국민 가수는 누구인가? 라는 주제의 특별 투표에서 가수 장민호가 무려 24만 9,100표라는 상상조차 힘든 압도적인 수치로 1위를 차지한 것이다. 이는 단순한 팬덤의 화력을 넘어 남녀노소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국민적 지지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그야말로 국민 가수의 대관식과도 같은 순간이었다.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터질 듯한 환호, 축하 메시지의 폭주. 모두가 그의 영광을 찬양하며 기쁨을 나누던 바로 그 시각, 무대 뒤편의 싸늘하고 어두운 대기실에서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대한민국이 인정한 최고의 자리, 그 정점에서 장민호는 홀로 주저앉아 소리 없이 눈물을 쏟아내고 있었던 것이다. 1위의 영광이 아닌 가슴속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오열이었다. 과연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모두가 축배를 들 때 그는 왜 홀로 절망의 눈물을 흘려야만 했을까? 지금부터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24만 9,100표 뒤에 숨겨진 그의 진짜 이야기가 최초로 공개된다. 장민호의 시작은 결코 화려하지 않았다. 1997년 아이돌 그룹 듀비스의 멤버로 야심차게 데뷔했지만 현실의 벽은 냉혹했다. 그룹은 순식간에 해체되었고 이후 기나긴 무명의 터널이 시작됐다. 주변에서는 이쯤이면 포기하라는 냉소가, 대중에게는 뒤처진 가수라는 무관심이 그를 짓눌렀다. 그러나 그는 멈추지 않았다. 2011년 트로트로 전향하며 인생의 마지막 승부수를 던졌고 마침내 2020년 미스터트롯을 통해 20년이 넘는 무명 생활의 마침표를 찍었다. 그의 인생은 180도 뒤바뀌었다. 방송, 광고, 콘서트 제안이 본물처럼 터졌고 그는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스타가 되었다. 하지만 그 화려함 속에서 그는 서서히 자신을 잃어가고 있었다. 그는 훗날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고백했다. 빛이 강할수록 그림자도 짙어진다고 하죠. 화려한 무대, 열광하는 팬들, 줄지어 들어오는 스케줄. 하지만 그 어디에도 진짜 나는 없었습니다. 오랜 시간 버텨왔던 감정들은 골마 터지기 일보 직전이었다. 특히 올해 4월 서울 앙코르 콘서트가 끝난 직후 그는 무대 뒤에서 끝내 무너져 내렸다. 제작진은 이 모습을 철저히 비공개에 붙였지만 한 스태프가 SNS에 올린 짧은 글은 팬들 사이에 충격파를 던졌다. 무대 뒤에서 저렇게 무너지는 모습은 처음 봤다. 아마 오늘이 그에게는 진짜 마지막 무대였던 것처럼 보였다. 이 글은 장민호가 극심한 심적 고통을 겪고 있으며 심지어 은퇴까지 고려하고 있다는 소문이 시발점이 되었다. 소문은 사실이었다. 한 방송국 고위 관계자는 익명을 전제로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놓았다. 사실 장민호 씨는 작년 연말 활동을 마지막으로 조용히 은퇴하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소속사도 그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었고 실제로 스케줄을 점차 줄여나가던 상황이었죠. 그의 SNS 활동이 급격히 줄고 방송 출연을 자제했던 것은 모두 계획된 수순이었던 것이다. 그는 실제로 수개월에 걸쳐 자신의 은퇴 후 삶을 정리하는 은퇴 노트를 작성하고 있었다고 한다. 이벤트용 가수, 행사 전문 가수라는 주변의 평가 속에서 그는 수백, 수천 번의 무대에 섰지만 단 한 번도 자신을 위한 노래를 부른 적이 없었다. 카메라 한 대 없는 지방 소도시의 작은 축제 무대에서도 그는 프로였지만 그의 영혼은 조금씩 갉아먹히고 있었다. 그러던 그에게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진짜 국민 가수라는 타이틀은 기쁨이 아닌 거대한 슬픔으로 다가왔다. 24만 9,100표. 이 숫자는 팬심을 넘어선 그의 음악과 진심에 공감한 대중의 응답이었다. 하지만 그 응답은 그에게 왜 이제야 라는 깊은 회한과 외로움을 안겨주었다. 이런 인정을 조금만 더 일찍 받았더라면 그 기나긴 어둠 속에서 덜 외로웠을 텐데. 참아왔던 모든 감정이 터져나온 눈물의 정체는 바로 이것이었다. 그는 1위의 영광을 뒤로하고 조용히 사라질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모든 것을 끝내려던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났다. 4월에 앙코르 콘서트가 끝나고 대기실에서 홀로 눈물을 삼키던 그에게
한 스태프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작은 쪽지 하나를 건넸다. 어떤 팬분이 무대 전에 꼭 좀 전해달라고 신신당부를 하고 가셨습니다. 아무런 기대 없이 떨리는 손으로 쪽지를 펼친 순간 장민호의 세상은 멈췄다. 그곳에는 또박또박 눌러 쓴 한 사람의 절규와도 같은 고백이 담겨 있었다. 민호 오빠, 오늘도 무대에 올라줘서 고마워요. 사실 전 작년까지만 해도 삶을 포기하려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오빠가 미스터 트롯에서 노래하는 걸 보고 울었어요.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아직도 불안하고 무섭지만 오빠가 노래할 때마다 하루를 버틸 힘을 얻어요. 그래서 오늘도 오빠를 보러 왔어요. 오빠가 멈추면 저도 멈출지 몰라요. 그러니까 제발 한 번만 더 노래해주세요. 짧은 글이었지만 그 무게는 장민호의 20년 가수 인생 전체를 뒤흔들 만큼 강력했다. 그에게 무대는 생존이었고 책임감이었으며 때로는 도망치고 싶은 현실이었다. 하지만 그날 처음으로 자신의 노래가 누군가의 삶을 버티게 하는 이유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온몸으로 깨달았다. 나 하나 때문에 누군가가 하루를 버틴다면 이건 더 이상 내가 힘들다는 이유로 멈출 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 그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눈물은 멈췄지만 심장은 용광로처럼 뜨거워졌다. 그는 말없이 휴대폰을 꺼내 몇 달간 써 내려갔던 은퇴 노트 파일을 망설임 없이 삭제했다. 그 어떤 말도 필요 없었다.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생각만이 그의 머릿속을 가득 채웠다. 다음 날 아침, 장민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는 가장 먼저 광고 관계자에게 전화를 걸어 보류했던 7월 프로젝트를 수락했고 제작진과의 미팅에서는 이번 앨범에 제 자작곡을 하나만 실어도 될까요? 라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는 더 이상 모두가 좋아할 노래가 아닌 단 한 사람이라도 진심으로 울릴 수 있는 노래를 만들고 싶다고 했다. 그의 진심은 통했다. 관계자들은 그의 변화를 지지했고 신곡 작업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그의 모든 감정을 쏟아부은 이 노래는 오케스트라 녹음까지 마쳤으며 뮤직비디오는 해외 로케이션 촬영이 예정될 정도로 거대한 프로젝트로 발전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놀라운 사실. 장민호는 이 곡을 처음 공개할 장소로 화려한 쇼케이스 무대가 아닌 서울의 한 암 전문 병동을 택했다. 그에게 쪽지를 건넸던 팬이 그곳에서 치료 중이라는 소식을 전해 들었기 때문이다. 조명도 스피커도 없는 작은 병실 앞, 그는 오직 기타 한 대에 의지해 그 팬과 환자들을 위해 노래를 불렀다. 노래가 끝나자 병실은 눈물바다가 되었다. 공연이 끝난 후 그는 마침내 쪽지의 주인공과 마주했다. 수척해진 얼굴의 그녀는 오히려 담담하게 말했다. 이제 좀 괜찮아졌어요. 오빠도 이제 괜찮아졌죠. 그 순간 장민호는 아무 말도 잊지 못하고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1위의 눈물은 끝이 아니었다. 그것은 상처로 가득했던 과거와의 작별이었고 누군가의 삶을 위한 등불이 되겠다는 뜨거운 맹세였다. 이제 장민호의 무대는 더 이상 그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절망 속에서 하루를 버텨내는 모든 이들을 위한 작지만 결코 꺼지지 않을 희망의 노래다. 국민 가수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땀과 눈물, 그리고 진심 어린 교감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임을 그는 온몸으로 증명하고 있다. 그의 진짜 무대는 바로 지금부터 시작이다.